내가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냉장고가 음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망치고 있다면요? 습관을 바뀌면 건강도 달라집니다. 건강은 약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하세요. 저는 김용수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진료를 해온 전문의로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들을 만나는데요. 그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복통, 소화불량, 피로, 불면증 등.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문제들이 집안의 냉장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장고를 청결의 상징, 음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공간이 오히려 건강을 조금씩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68세의 한미자 씨를 진료했습니다. 그녀는 피로감이 오래 지속되고 가끔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간, 신장, 위 모두 정상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말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이상해요? 저는 식단을 정말 조심하는데 왜 더 피곤해질까요? 저는 그녀의 식습관을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근 주스 한 잔에 샐러드, 그리고 통밀빵 한 조각을 먹어요. 정말 완벽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그 재료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냉장고죠. 안 그러면 금방 상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세포 구조를 깨뜨리고 영양을 변형시키며 보기에는 신선해 보여도 실제로는 간과 위, 면역계를 부담시키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장고는 모든 음식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들은 거기에 넣는 순간 영양이 사라지고 심지어 독성 물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선생님? 저는 냉장 보관이 항상 좋은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어떤 식재료들은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그 성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건강하던 음식이 오히려 위험한 음식으로 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감자입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식재료지만 섭씨 5도 이하의 차가운 환경에 두면 감자 속 전분이 단당류로 변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감자를 튀기거나 구우면 단당류와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아크릴라미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물질을 발암의심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감자튀김을 자주 먹는 환자들 중에서 간 수치가 높거나 손끝이 저리고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원인이 단순한 기름이나 소금이 아니라 바로 냉장고에 넣어둔 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양파와 마늘입니다. 저는 아직도 박준호 씨를 기억합니다. 60대 초반에 그는 매일 아침 마늘즙을 마시며 마늘은 장수약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극심한 속 통증과 메스꺼움,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문진을 하다 보니 그는 껍질을 벗긴 마늘을 통에 넣어 냉장고에 일주일 넘게 보관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밀폐되고 습한 환경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현기성 세균이 자라서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세요. 껍질을 벗겼다면 며칠 내에 드시고 오래 보관하려면 냉장이 아니라 냉동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해시키고 싶을 뿐입니다. 편리함은 때로 건강을 대가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예방의학에서는 이것을 역효과 현상, 리버설 이펙트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습관이라도 적용 방법이 틀리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냉장 보관으로 인해 토마토의 비타민 C는 일주일 만에 60%나 감소하고 낮은 온도는 양파 속 곰팡이 독소를 증가시켜가네 부담을 줍니다. 그들은 놀라지만 사실 이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광고와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냉장 보관 안전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건강 강의 중에 제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냉장고에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식재료 3가지를 꼽아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감자, 토마토, 양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3가지가 냉장고 속에서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순간 강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3가지 식재료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겉은 싱싱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포가 파괴되고 효소가 억제되어 영양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놓는 곳과 보관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건강이 달라집니다. 현대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잘못된 냉장 보관으로 인해 최대 70%의 영양 손실이 일어나거나 유해 물질이 생기는 식품이 최소 7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채소, 과일, 그리고 아침 식탁의 빵까지도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약도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7가지 식품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왜 냉장고 속에서 그 음식들이 변하고 그로 인해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올바른 보관법은 무엇인지 말이죠. 진료를 마친 뒤 한미자 씨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용수 선생님, 이제부터는 감자랑 양파를 냉장고에 넣지 않을게요. 그녀의 눈빛에는 작지만 단단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병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요. 냉장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감자, 양파, 혹은 마늘이 들어있나요? 단 10분만 투자해 그것들을 꺼내어 제자리를 찾아주면 앞으로 10년간의 불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냉장고에 절대 넣지 않는 7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식품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며 의학적인 근거와 올바른 보관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건강한 습관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김용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난 그날 오후, 저는 진료실로 돌아와 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의사인 저도 실수를 했던 겁니다. 냉장실 안에는 지난주에 사둔 감자 몇 개, 노랗게 빛나는 양파 한 바구니, 그리고 껍질을 이미 벗긴 마늘 몇 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도 틀릴 수 있는데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 당연하지. 저는 수첩을 꺼내 3글자를 크게 적었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예니, 아나라, 메레,
예니야, 부엌에서 가장 익숙한 세 가지 이름,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냉장 보관될 때는 조용히 배신하는 새 친구입니다. 먼저 감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자는 밥상 위의 친구, 감자는 국, 볶음, 찜, 심지어 여름철 냉면에도 들어가는 단골 재료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친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감자 속의 전분이 분해되어 당분으로 바뀌고 그 결과 인위적인 단맛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감자를 튀기거나 구우면 그 당분이 감자 속 천연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과 반응하여 아크릴라미드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간세포와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리사로 30년 넘게 일한 정세훈 씨였죠. 그는 미리 손질한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만성 피로와 손끝 저림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 수치를 확인해 보니 ALT 수치가 2배 이상 상승해 있었습니다. 간염도 없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던 분이었기에 이상했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먹던 감자튀김의 원인이 바로 냉장 보관된 감자였습니다. 그 후 그는 그 습관을 멈췄고 2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제가 음식을 둔 장소였네요.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냉장 보관된 감자로 만든 감자튀김은 상온에서 보관된 감자보다 아크릴라마이드 함량이 1.6배 높았습니다. 아크릴라마이드는 간에 해로울 뿐 아니라 말초신경을 손상시켜 손끝 저림이나 감각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70도 정도, 즉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베란다나 부엌 구석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그럼 여름엔 너무 더운데요? 저는 대답합니다. 신문지로 감자를 싸서 습기 없는 곳에 두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자가 얼어붙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감자는 수확 후에도 계속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 두면 감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전분을 당으로 바꾸고 바로 그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채소 중 하나죠. 양파의 매운 향은 어떤 음식이든 풍미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양파는 습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냉장고는 집안에서 가장 습한 공간입니다. 저는 예전에 72세의 최은자 할머니를 진료했습니다. 그녀는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배가 아프며 설사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세 끼, 거의 모든 반찬에 양파를 넣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양파를 어디에 보관하세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채소칸이요. 사온 날부터 한 번도 밖에 둔 적이 없어요. 제가 그녀가 가져온 양파를 살펴보니 노란 껍질 안쪽에 작은 검은 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스페기루스라는 곰팡이균이었습니다. 이 균은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간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1년 전남대학교 연구에서도 이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온도는 낮지만 습도가 85% 이상인 냉장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상온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번식합니다. 우리 몸은 즉시 반응하지 않지만 독소가 서서히 축적되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 소화불량, 그리고 원인 모를 간 수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은자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양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속이 물렁하면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양파는 싸지만
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가 슈너미 선다사비에, 이가 슈너미 선다사비에. 양파를 잘 보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는 것. 싹이 나는 것이 걱정되면 삶은 고구마 한 개나 마른 커피콩 몇 알을 함께 두세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습기를 흡수해 곰팡이 생성을 막아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양파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양파를 밀폐용기에 가두고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숨을 빼앗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마늘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식재료죠. 마늘에는 천연 항균 물질인 알리시나 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한 성분입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을 냉장고에 두면 3일 만에 알리신 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혐기성 세균이 번식하면서 보툴리눔, 독소보툴리눔 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지만 한번 발생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부산의 한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가족이 일주일 넘게 냉장고에 보관한 다진 마늘을 사용한 뒤 가벼운 식중독 증상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색이 변하지 않았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미세한 독소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껍질을 벗긴 마늘은 소량씩 나누어 냉동 보관하세요. 영하 18도의 냉동 상태에서는 효소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알리신이 그대로 유지되고 세균도 자라지 못합니다. 요리할 때는 그냥 꺼내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마늘은 그저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걸어두면 충분합니다. 주방에 작은 끈 하나면 냉장고보다 훨씬 낫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이 세 가지는 평범해 보이지만 한국의 전통 요리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재료들입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함과 섬세함을 잊곤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도 생명이 있습니다. 제대로 대해주면 우리를 치유하지만 잘못 다루면 천천히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 저는 첫 번째 상담에서 만난 한미자 씨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부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신문지에 감싸둔 감자는 선반 위에, 양파는 망에 걸려 창가에, 마늘은 옆에 깔끔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이상하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건강의 첫걸음일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꾸려는 용기.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올바르게 다루고 있다고 착각하는 다른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잘 익은 빨간 토마토, 시원한 오이, 그리고 아침 식탁의 빵까지. 이 음식들도 냉장고 속에서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야기의 3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날 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점심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뚜껑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용수 선생님, 오늘은 토마토랑 오이 샐러드에 통곡 물빵이에요. 완전 헬시하죠? 도시락 안은 정말 색감이 고왔습니다. 빨간 토마토, 초록빛 오이, 그리고 구운 빵의 노릇한 갈색.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그 색깔이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 안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아침에 그냥 가져왔죠. 저는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장면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토마토와 오이.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5세의 이도훈 씨는 오랜 소화장애와 아랫배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토마토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장과 전립선에 좋다는 말을 믿고 자연 건강식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깨끗이 씻고 닦아서 냉장실에 넣어요. 그래야 신선하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토마토는 차가움에 매우 민감한 과일이라는 사실을요.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효소가 마비되어 자연적인 숙성 과정이 멈춥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숙성 과정에서 토마토의 핵심 성분 라이코펜이 생성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4도에서 보관한 토마토는 7일 만에 라이코펜 함량이 65% 감소한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붉고 싱싱하지만 그 속의 영양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도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토마토는 햇빛을 좋아하는 생명체예요. 마치 사람처럼 따뜻한 공기를 마셔야 에너지를 만들고 성장합니다. 그는 놀란 듯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항산화 성분을 지키고 싶다면 약한 햇살이 드는 통풍이 좋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익히세요. 그리고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세요. 그렇게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3배 높아집니다. 3달 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피부톤이 밝아졌으며 소화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토마토를 먹는 건 똑같은데 달라진 건 냉장고가 아니고 바구니네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이런 역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신선함이라 믿는 것이 때로는 이미 생명을 잃은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냉장고는 겉모습은 지켜주지만 속은 비워버립니다. 저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그녀의 도시락 속 오이를 가리켰습니다. 오이를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물컹해지는 이유 알고 있나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오이는 인도에서 온 열대 식물이에요. 따뜻하고 약간 습한 공기 속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세포가 마치 얼음처럼 깨집니다. 그래서 냉장실에 이틀만 넣어도 수분이 새어나오고 껍질은 무르고 속은 흐트러지죠. 그건 단지 식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이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위를 편하게 해주는 천연 효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 온도에선 이 효소들이 활동을 멈춥니다. 저는 그녀에게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8세의 박지연 씨는 차가운 오이 샐러드를 자주 먹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을 호소했습니다. 차가운 오이를 끊고 상온 보관 오이로 바꾸자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이에는 비타민 K와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뼈와 심장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교토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4도에서 72시간만 보관해도 비타민 K는 40%, 칼륨은 20% 가까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신선한 채소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절반의 힘만 남은 채소를 먹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이를 종이봉투에 넣어 부엌 구석 통풍이 되는 곳에 두세요. 날씨가 덥다면 젖은 수건으로 살짝 감싸 그늘에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이의 아삭함도 유지되고 비타민도 지킬 수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냉장고가 채소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냉장고는 도구일 뿐이에요. 음식을 더 좋게 만드는 건 언제나 지식과 이해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단골 손님인 윤선아 사장님이 저를 보자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빵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빵은 어디에 두세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요. 밖에 두면 금방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원인이에요. 빵은 추위를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빵의 주성분은 전분입니다. 온도가 0, 10도로 떨어지면, 즉 냉장실의 온도에서는 전분이 다시 결정화 구조로 돌아가는 현상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레트로그라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빵은 하루 만에 상온보다 6배나 더 딱딱해집니다. 이런 딱딱한 빵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돕기 위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게다가 전분이 굳어버리면 혈당 상승 속도가 빨라집니다. 당뇨병이나 노인에게 특히 위험하죠. 저는 윤선아 씨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틀 안에 드실 거라면 빵을 밀폐 봉지에 넣어 상온에 두세요.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장이 아니라 냉동하세요. 썰어서 포장한 뒤 먹기 전에 바로 구우면 됩니다. 해동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빵이 부드럽고 속도 편해졌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단지 올바른 방법일 뿐이죠. 토마토, 오이, 그리고 빵. 이 세 가지는 현대인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빠르고 편하고 차가운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선함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생명의 숨결을 빼앗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따뜻함 속에서 익어야 하고, 오이는 공기를 마셔야 하고, 빵은 건조한 공간에서 부드러움을 유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환경 속에서 얼어붙으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천천히 약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의대 강의 시간에 들려주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냉장고를 아예 없애야 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떤 것이 냉장고에 어울리고 어떤 것이 공기 속에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건강은 약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음식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음식을 보관하는 방식은 결국 당신이 몸을 돌보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겉보기엔 안전해 보여도 냉장고 속에서 오히려 위험해지는 음식들, 그리고 느리게 살고 감사하며 매 끼니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4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한산했고 의사 휴게실에는 갓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며칠 동안 정리해 온 자료,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7가지 식품 목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빵,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의 주방에 있는 것,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냉장고 속 바나나 때문에 자신의 몸을 믿지 못하게 된 한 환자의 이야기를요. 그는 박영철 씨, 70살이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온 그는 피곤해 보였고 밤마다 종아리가 쥐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건강하게 먹어요. 아침마다 바나나랑 우유를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십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검사 결과 그의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매일 바나나를 먹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요. 빨리 익을까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었죠. 바나나는 열대 지방의 과일입니다. 햇빛과 따뜻함에 익숙하죠. 찬 온도를 만나면 바나나의 세포 구조가 손상되고 효소가 억제되어 비타민과 무기질, 특히 비타민 C와 칼륨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2022년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도에서 3일간 보관한 바나나는 비타민 C가 40% 이상, 칼륨이 2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겉은 까맣게 변하고 속은 맛이 밋밋해지며 영양 가치는 거의 사라집니다.
저는 박영철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나나는 냉장고 속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오히려 따뜻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바나나는 절대 차가움을 싫어하는 과일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죠.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장고 대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세요. 너무 빨리 익을 때는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세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바나나를 빨리 익게 하거든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후, 그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신기하죠, 선생님. 냉장고 밖에 두기만 했는데 그 뒤로 다리에 쥐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자연이 당신을 이해해 준 거예요. 사실 모든 식품에서 냉장고는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깔끔함을 좋아해서 뭐든 냉장고에 넣습니다. 쌀, 커피, 꿀, 심지어 식용유까지. 하지만 어떤 것들은 잘 보관하려고 할수록 더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 꿀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꿀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냉장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꿀이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사실 꿀은 햇빛만 피하면 거의 상하지 않는 자연의 완벽한 보존식품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당분이 결정화되고 습기가 차서 자주 열고 닫을 때 세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약이라 불리는 꿀을 인간 스스로 망가뜨리는 셈이죠. 어느 날 요양원 강의 중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냉장고는 도대체 뭐가 좋은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냉장고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편리함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음식도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것은 시원함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해의 부족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의학은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감자를 잘못 보관하면 독소가 생기지만 올바르게 두면 비타민 B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훌륭한 식품이 됩니다. 차가운 토마토는 그저 붉은 껍질뿐이지만 자연스럽게 익힌 토마토는 심장을 지켜주는 약이 됩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부드럽게 구워진 빵 한 조각은 누군가의 아침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식은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에만 말이죠. 그날 오후,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을 때 서울 하늘에는 가볍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의 작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손길로 채소, 과일, 고기, 생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냉장고로 직행할 것들이었죠. 저는 과일 코너 앞에 서서 냉동고 옆에 걸려있는 노란 바나나들을 바라보다가 혼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겠지. 집에 도착하자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감자 몇 개, 양파 몇 개, 마늘 몇 쪽을 꺼내서 신문지에 싸고 부엌 한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숨을 돌려준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영상을 보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랐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기를. 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조금 더 현명하고 느리고 자연에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의자에 앉은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에 한 줄을 써 넣었습니다. 감자, 양파, 마늘, 토마토, 오이, 빵, 바나나. 작지만 이 7가지가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건 단 하나. 건강은 약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인식 속에 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켜고 렌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김용수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주방에서 익숙한 냉장고 앞에서 듣고 계시겠죠? 저는 냉장고를 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 음식이 있고 따뜻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 그건 우리와 똑같아요. 오늘 냉장고를 열고 그 7가지 중 단 하나라도 꺼내셨다면 그건 건강으로 가는 아주 작은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감사의 신호를 보낼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잠이 깊어질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과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 공유 하나가 제가 의학을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메이모, 신데이, 양가마나.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카메라를 껐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작은 화분의 잎을 흔들었습니다. 잎사귀들은 노란 조명 아래에서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건강이란 결국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이다.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고 음식이 살아있는 방식을 존중할 때 우리 자신도 본래의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건강하고 단순하고 매 끼니에 감사하는 법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